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 합격 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해야 합격이 가능하고 합격이 가능한 학습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하고 일년 농사를 짓는 농부들도 한 해의 농업 계획을 장목별로 월간 주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어떠한 목표를 설정을 해놓고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도 반드시 월간 학습 계획과 주간 학습 계획, 일일 학습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야 하고 빈틈없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합격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실행이 가능해야 하고 학습 계획과 목표를 설정했다면 반드시 학습 계획은 지켜야 합니다. 학습 계획은 조금 빡세게 기획을 해야 시험을 치르는 당일까지 항상 적당한 텐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전체가 6과목입니다. 그래서 과목 중에서 연관이 있는 과목끼리 묶어서 처음에는 하루에 2과목씩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과 공시법, 부동산학 개론과 세법, 중개사법과 공법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연계를 한 이유는 과목끼리 연관성도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상호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하루에 4시간씩 강의가 올라오고 주 5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어제의 강의를 복습하고 오후에는 오늘의 강의를 수강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일 강의는 보통 오후에 업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강을 시청할 시에는 처음부터 1.25배속 또는 1.5배속으로 시청을 하다가 점진적으로 2배속으로 빠른 속도로 시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도 절약이 되고 집중력을 키우고 시험에서 키워드를 빨리 찾아내는 것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강사의 말이 너무 빨라서 이해가 안 되었다면 반복해서 그 부분만 다시 시청을 하면 됩니다. 일주일은 7일인데 이렇게 학습 계획을 세우면 일주일에 본 강의와 복습까지 3분할 강의로 2바퀴를 돌리면서 복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부족한 과목을 보충 학습하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 중에 쉬는 날도 없이 학습 계획을 빡세게 세우면 언제 휴식을 취하느냐 하는데 이렇게 빡세게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합격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빡세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하루에 8시간입니다. 매일 8시간씩 인강을 2배속으로 강의를 시청하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많은 인내력과 지구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수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은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잠을 자는 시간 동안에 두뇌에서는 오늘 낮에 한 공부를 정리해서 기억의 방에 저장을 하고 반복하는 만큼 빠르게 가까운 곳에서 저장과 기억을 해서 이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신체 기관들이 수면 시간 동안에 휴식과 복원 및 치료, 리셋이 되는 것입니다. 영양 섭취도 골고루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한 간식과 당분의 섭취와 단백질 공급도 필수적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1~2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근력 강화 운동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체력적이고 근지구력이 강해야 합니다. 특히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척추관절에 많은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등 근육을 강화해야 척추관절 건강에도 좋고 장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근지구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첫째는 모든 건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지만 피로회복에 사이클링 주기를 단축시켜줍니다. 운동을 하는 순서와 방법에 관하여서는 저의 유튜브 방송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두뇌는 기상을 해서 2시간 후에 가장 집중이 잘 된다고 뇌과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습관이 매일 새벽에 3시에 기상을 해서 운동을 하면서 학습에 성취가 부족한 과목에 인강을 시청하였는데 많은 성과와 학습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시청하는 인강은 다른 학원 1타 강사의 강의를 매일 약 2시간씩 정도를 집중해서 편안하게 시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운 계획을 반드시 빠짐없이 일일 계획대로 실행을 잘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정도의 계획이나 실행력이 없다면 합격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동안에 사이사이 휴식 시간에 스트레칭과 수분 공부도 충분히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학원마다 한 과목에 강사들이 2명 이상인데 본 강의와 복습을 할 때 강사는 다른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교차 강의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과목, 같은 내용이라도 강의를 하는 강사마다 강의를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특히 암기를 요하는 암기 코드를 잘 알려주는 강사도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방법의 차이가
이해를 하는 데에도 다르고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 계획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획이 되어야 합니다. 최종 시험을 치르는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전, 2개월 전, 1개월 전, 2주 전, 1주 전 당일에는 계획을 다르게 세워야 합니다. 남들 노는 날 다 놀고 남들 쉴 때 다 쉬고 합격을 원하십니까? 천재, 공부의 신, 정교 수석을 할 정도의 공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저처럼 나이가 들고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이 정도는 하여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평소에도 공부를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이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사이버대학 사회복지학과에 등록을 하여 사회복지사 공부와 공인중개사 공부를 병행을 하면서 명절날을 포함하여 단 하루도 휴일 없이 매일 8시간 이상을 공부를 하였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자격과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2년 동안에 2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니 결론적으로는 1년에 자격증 1개씩을 취득한 것입니다. 즐기던 술도 끊었고 어떤 모임이나 경조사에도 불참하였습니다. 가끔 유튜브 방송에서 3개월, 4개월, 6개월 만에 동체 합격을 했다고 하는 합격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아마도 위에서 말한 공부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공신들일 것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은 공신이 아니라면 저런 방송에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튜브 방송이나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검증이 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일명 낚시질 하는 것들이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검증이 되지 않았거나 비전문가, 상식을 벗어난 것들은 일단 허위, 과대, 날조라고 의심을 하고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고 검증을 해보면 저의 말을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개월, 4개월, 6개월 만에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는 공신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개무시해도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공부를 해서 합격을 한 사람들, 소위 학교 다닐 때 공부 꽤나 했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그 기간에 공부를 해서 합격은 거의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서 말들을 하고 있으니 직접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기적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지만 공부를 기적을 믿고 하기에는 무리한 망상입니다. 공부를 해야 할 과목들이 이렇게나 많고 학습량도 많은 경우에는 무한반복과 피드백이 정석입니다. 처음부터 욕심을 내지도 말고 쉽게 포기를 하지도 말고 규칙적이고 계획적이고 점진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쌓이고 남는 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시험장에서 합격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을 했다가 잊어먹고 다시 기억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되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앞에 문장만 보면 다음에 무슨 문장이 올 것인지 알 것 같은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까지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무한반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을 한 것처럼 공부는 힘들게 해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는 쓰고 입으로는 중얼거리면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문제형, 시험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메타인지 학습 방법, 즉 적절한 학습 전략의 선택과 학습 계획이 선행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이해력과 학업 수행에 대한 인식의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학습 실행의 효율성과 학습의 최종 결과물의 평가를 해야 합니다. 강의 시간에 강사들이 강조하는 출제 빈도가 많은 대목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이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어떻게 나올까 하는 예상 가능까지 추측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6개월 전부터는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하면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문제의 해설을 숙지하고 나만의 오답 노트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시험 문제로는 어떤 형태로 어떻게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는지 문제와 예문들의 지문 형태나 수험생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 지문들이 어떻게 수험생들을 오답의 구덩이로 유혹하는가를 확인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출제 요원이 바뀌지 않고 동일인이라면 문제의 지문 형식이나 형태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제 위원들은 고수익의 꿀보직이라서 심각한 오류를 범하기 전에는 쉽게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핵심 요약집으로 반복 학습을 할 때에도 나만의 암기 노트를 작성을 해서 회독 시간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동일한 시간에 공부를 할 때 학습량은 나날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3개월 전이라면 책 한 권을 2시간 이내에 전부 1회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핵심 요약을, 오후에는 기출문제 풀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답 노트와 암기 노트가 작성이 되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회독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2개월 전에는 하루에 기출 4회분, 핵심 요약 3과목 정도는 회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 1개월 전에는 최종 오답 노트와 암기 노트를 정리하여 작성을 해야 하고, 이것만으로 시험 당일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면 하루에 전 과목을 8시간 이내에 1회독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하루는 기출문제 풀이 10회, 하루는 핵심 요약 전 과목, 이렇게 공부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시험이 1개월 전이면은 각 학원마다 최종 마무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파이널 강의나 자료들은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시험장을 가야 한다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때까지 이 파이널 요약집 정도도 숙지하지 못하였다면 학습의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을 치른다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습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면 이 파이널 공부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해 두었던 대목들이 하나 둘씩 눈에 익혀서 들어오게 되면서 학습의 폭도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전이라면 체력 관리와 건강 관리도 주의해서 잘 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 바디 컨디션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기억을 잘해서 시험장까지 잘 가지고 가야 하고, 당일날에는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요즘에 시험은 과목마다 시험 범위와 난이도가 예측 불허입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잘했어도 시험 당일날 바디 컨디션의 난조로 알고 있는 문제를 틀리거나 실수로 한두 문제 차이로 낙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당일날까지 건강관리를 잘해서 당일날 바디 컨디션이 좋다면 모르는 문제도 찍기 신공으로 맞히는 경우도 있으니 체력관리는 정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험 당일에는 무겁게 책들을 많이 들고 가는 사람은 자신의 실력이 불안하고 믿음이 가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정리가 잘 된 사람은 기출문제, 오답노트와 핵심 요약, 메모장만 가볍게 들고 갑니다. 당일에는 시간도 많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만이라도 잊지 말고 기억을 잘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면 정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공유하기로 한 핵심 요약 파일들은 지금은 봐도 학습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본서로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3, 4월에 핵심 요약 강의로 반복하여 기본기를 다진 후에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봐도 오히려 혼동과 학습량만 늘어날 뿐입니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 과목에서 60점에서 70점 정도로 고르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사항이나 부동산에 관하여 함께 좋은 의견들의 공유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밴드 부동산은 공인중개사 김사부에게 가입을 하시면 핵심 요약 정리 파일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과 재단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기꾼, 쓰레기 정치꾼, 빨갱이들이 모두 학교에 가거나 사라지는 그날까지 저의 방송은 계속될 것입니다.